네, 안녕하세요. 미국 지수는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는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그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 줬는데, QQ는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힘을 못 쓰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맴돌았네요. 하여튼 그래서 다우는 오늘 1.46%, S&P는 0.6%,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해갖고 끝났어요. 그리고 캔들 보면은 스파이나 QQQ나 다 음전을 했고요. 그래도 선물 지수는 S&P는 그래도 양전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어요.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스파이와 QQQ를 왜 말하나 그러겠지만, 스파이하고 QQQ 그 ETF 같은 거를 같이 동시에 보셔야 훨씬 더 내 멘탈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나 QQQ 같은 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저점을 깨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전에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갔으면은 아마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점을 계속 빼기 시작하기 해요. 그 다음 날은 또 올라오진 척 하면서 다음 날은 또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내려가겠죠. 증시를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종목도 보는 걸 제일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스파이나 QQQ가 올라가면은 내 종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스파이나 QQQ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차트를 보면서 주식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파이, QQQ, 선물지수, 그리고 ETF 쫙 깔아놓고 같이 보면서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스윙하는 사람들은 수익 구간일 경우 익절을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스파이가 괜찮다, QQQ가 좋다, 그렇다고 하면은 스윙,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넘어가거나 아니면 더 시간을 지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나 QQQ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양책 그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만 남았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안은 하원에서 220대 211, 공화당은 전부 반대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한 표가, 이탈표가 나왔고요. 우선 12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양안 통과가 됐는데 오늘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뭐 1.518%인 상황이고,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은 1.523%로 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30년물 입찰이 있는데 뭐 다들 잘 지나갈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금리 상승은 이제 진정된 것 같다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집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증시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는 게 QQQ, 나스닥,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들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요. 집행이 되고 있는 걸 눈치를 왜 보냐 하면은, 저는 QQQ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차트가 전에도 그랬죠. 많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좋지 않다. 그래서 QQQ 보시면 여기 맞았죠? 여기 맞았죠? 여기 맞았죠? 여기 맞았죠? 여기를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를 막고 내려온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위에 조금 올리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막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면 여기서 좀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내려온다고 해도 아직은 많이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게 내려오게 되면 기술주들은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직은 부양책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거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진 봐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대적인 이야기로는 도이치뱅크 있잖아요. 거기서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37%가 주식을 살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 주위에 봐도 들어오면은 주식 살 거라고 해요.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GM이 348불 50전까지 갔다 왔어요. 348불 50전.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또 170불 구간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265불. 그리고 지금 장외에서 266불, 267불까지 가고 있어요. 진짜 하여튼 간에 우선은 갖고 계셨던 분들 여기까지 와서 뭐 익절하셨거나 아니면 뭐 탈출하셨거나 하셨을 텐데, 하여튼 익절하신 분들, 탈출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요. 그냥 예상치였어요. 그리고 오일 가격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다른 뉴스는 없었고요. 우선은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갔다가 스파이는 391불 이 부분을 좀 뚫어져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뚫었는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미 털기하기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는 계속 391불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 선물지수도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거기를 제발 뚫어라 하고 있는데 딱 뚫었어요. 근데 뚫은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 개미한테 물량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지점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뭔가 호재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양책이라는 얘기거리로 인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물량을 털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올라갔을 때 저는 제발 위에서 쭉 빼지 말아라. 쭉 빼면 이거 개미한테 물량 넘기는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렇게 올라가서 쳐주는 척하면서 이제 뚫었다 올라간다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야 매수세 온다 물량 넣어라 팔아라 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미한테 물량 넘길 때 가끔 이런 상황이 와요. 위에 단단한 지지선이 있고 뭔가 호재거리 뉴스를 기다리고 그래서 올려갖고 물량 넘기고 쫙 빼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뭐 좀 불안하게 잘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장 외에서는 조금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지켰으면 했던 선이 389불 85점 그냥 390불이거든요. 지금 다행히 장 외에서 보이시죠? 싸우는 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계속 싸워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 장을 스파이는 390불 위로 해서 390불 50전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 위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살짝 내려온 건 괜찮아요. 근데 다시 올리는 현상을 해갖고 장이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영상에서 약간의 오름세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월요일부터 해서 장을 다시 뺄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약간 오름세 한 건 맞거든요. 올라오는데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386불 밑으로 빼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증시가 다시 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올라갔지만 아직 굉장히 경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보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추이를 하지를 않았어요. 상승 추이를 하려면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상승 추이를 하지는 않았고 하지만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308불 부근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상승 추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0불 부근까지 그래서 308불 부근까지 해가지고 지켜주고 다음 주 월화수까지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리고 빼도 괜찮아요. 다시 올라와서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은 아마 이제 상승 추이 하려고 아마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QQQ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파이가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가질 못해요. 계속 발목을 잡는 게 QQQ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것들이 좀 올라줘야 같이 전체적인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봐달라고 하셨던 종목인데요. 캘컴입니다. 캘컴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29불 60전 위로 올라와줬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상승 추이는 하진 않았어요. 약간 하방 추이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125불 87전 자리가 아마 매수 자리 되겠고요. 거기까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7불 30전 부분이 약간 불안한 매수 자리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밟고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탈선은 124불까지 약 123불까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상승 추이 할 것 같고 좀 장을 흔든다고 하면 126불까지 괜찮고 해서 올라가는 걸로. 근데 지금 모든 차트들이 약간 상승 추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스파이하고 QQQ 그러니까 악재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웬만한 것들은 지금 상승 추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데가 어디예요? 120불 지금 120불 30전 120불 50전 계속 여기 맞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120불 50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120불 50전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뚫어서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하지 못하면은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망 매물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항상 실망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실망 매물.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밑으로 주가를 보시다 보면요 아실 거예요.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오지 않네. 여기 위에서 계속 맴도네. 이 주가에는 절대 내려오질 않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하실 때 저는 주식 일기를 좀 쓰라고 하는데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 주식 일기 쓰는 방법은 굉장히 자기의 감정까지 쓰셔야 돼요. 이런 오늘 상황은 내 생각에는 부양책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주가는 항상 여기서 맴돌았었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땐 내 마음은 어땠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땐 내 마음이 어땠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요. 그냥 이런 것까지 감정 같은 걸 굉장히 포함해갖고 글씨로 써서 주식일기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볼 때도 그 차트였을 때 그 상황은 어땠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까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지 않으셔도 주식 일기를 쓰시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20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멘탈선은 118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계속 꿍꿍꿍 했죠. 꿍꿍꿍,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위에 어떻게 돼요? 여기도 계속 꽹꽝꽝꽝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 척 했지만 결국 다시 이 밑으로 빠져버렸죠. 오늘 마감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65불 오늘 올라갔어요. 그래도 지금 장외에서는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지켜준다고 하면은 아마 정확히는 한 265불 85전 정도 되겠어요. 그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냥 266불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상승 추이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주시하시고, 넘어대한 선은 정확히는 268불 부분, 근데 안착은 266불 부분,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멘탈선은 262불, 그리고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어요. 멘탈 자리는 259불. 그리고 저 밑에까지 255불은 꽉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푸보입니다. 푸보 같은 경우는 여기 선 만들어 놓은 선까지 해서 조금 올라온 척 하다가 또 내려왔거든요. 푸보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29불 50전, 그러니까 29불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해준다면은 아마 상승할 여력이 좀 납니다. 근데 지금 윗꼬리를 만들어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윗꼬리 만들면은 약간 다음날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윗꼬리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발산이 크게 하려고 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은 보통 이렇게 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여지점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8불 부분까지. 그럼 멘탈선은 26불 77, 그리고 29불 62, 불안한 매수자리. 근데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내려와도 되지만 여기를 계속 놀라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블렉스입니다. 로블렉스 오늘 상장했죠. 그래갖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처음 상장한 주는 잘 보지 않는 편이라서 보진 않고 있는데, 우선은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저희 그 매수 알람방에 제가 말해드렸어요. 제가 68불 50전에 단기 멘탈선이다 했는데 맞네요. 68불 20전까지 왔었네요. 그럼 저게 걸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매수가 됐겠죠. 근데 상장한 지 별로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은 68불 50에 하시면은 그래도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68불 50전에 단기 멘탈이라고. 네, 제가 1시 50분에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68불 50전까지. 근데 68불 20전까지 왔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상장한 거는 저는 잘 보지 않는 편이긴 한데,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저 밑에까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64불 50전까지. 여기는 멘탈선 60불까지 가면은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차트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이거는 제가 더 보이는 대로 해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보면은 스파이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추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횡보기가 좀 보이고요. QQQ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술주들은 좀 흔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양책이 사인이 되면 아마 좀 더 흔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빠지지만 않으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락세가. 왜냐하면 지금 부양책 같은 게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됐다고 하면요, 기술주한테, 그럼 아마 오늘 어저께 저점을 테스트하러 갔을 것 같은데 어제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지도 않았고요. 오늘 그리고 상승 추이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흔들림은 있을 테니까 당연히 빠질 테고, 그 빠짐을 많이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빼려고 하다가 올라가고 빼려고 하다가 올라가고, 그냥 제가 지금으로서 생각하는 차트의 흐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양책이 사인될 때까지, 그리고 금리의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금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부양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기술주들은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여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이 끝나면은 좀 금리하고 좀 이제는 눈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흔들다가 약 한 다음 주 월화까지 해가지고 QQQ가 308불 밑으로 내려오면요, 아마 실망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간 척 하다가 이렇게 쭉 빼거든요. 근데 다시는 뭐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켜놓는다고 해서 차트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아니에요. 그냥 흐름,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주가를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왔을 때, 멘탈선이라고 했던 주가에 왔을 때 나의 생각은 어떻게 했었는지,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도 기억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 주식 일지 쓰라고 하는 영상들 보면은 저같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감정까지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까지 생각해 놓으시면 굉장히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안녕.